최근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소식 들으셨죠? 자동차는 물론 스마트폰, 컴퓨터 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기에 반도체가 빠지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일컬어짓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의 핵심 산업이기도 한 반도체. 어떻게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먼저 반도체라는 단어 뜻을 살펴보면요. 절반만 도체라는 뜻입니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도체가 되거나 전기가 흐르지 못하는 부도체가 되는 이 두 가지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반도체엔 이걸 가능케 하는 스위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트랜지스터라고 부르고 이 트랜지스터가 모이면 바로 반도체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역사는 미국의 통신사 AT&T가 뉴욕에 세운 벨 연구소에서 시작됩니다. 벨 연구소에서 일하던 윌리엄 쇼클리, 존 바딘, 월터 브래튼이 1947년 세계 최초로 트랜지스터를 발명하게 되죠. 이 공로로 세 사람은 195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특허 방식을 둘러싸고 서로 갈등하게 되어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요. 쇼클리는 1955년 벨 연구소를 나와 그의 고향인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세우고 실력 있는 젊은 과학도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과학자이긴 했지만 훌륭한 경영자는 아니었는데요. 결국 그의 독선적인 경영을 참다 못한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 등 8명의 연구원이 몰래 창업을 준비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페어차일드 가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회사를 세웠죠. 쇼클리는 자신의 회사를 떠난 그들을 비난하면서 8인의 배신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는 제품 상용화에 실패하여 폐업한 반면 페어차일드 반도체는 기존의 트랜지스터보다 더 세밀한 직접 회로 개발에 성공하며 미국 최대 반도체 회사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8인의 배신자들은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진 못했는데요.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초창기 협의에 따라 대주주 페어차일드가 8인의 지분을 회수하였고 그로 인해 그들은 통제권을 잃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또다시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하였는데요. 그 중 하나가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가 세운 인텔입니다. 인텔 외에도 페어차일드 반도체 출신들이 설립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털은 페어차일드 반도체의 영업 부사장이었던 돈 발렌타인이 만든 회사인데요. 이후에 세계 최대 벤처 캐피탈로 성장하게 됩니다. AMD는 마케팅 총괄이었던 제리 샌더스가 만들었는데요. 훗날 인텔의 숙적이 됩니다. 이처럼 페어차일드 반도체 출신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을 페어칠드런이라고 부르는데요. 페어칠드런이 모인 캘리포니아 일대는 이후 반도체의 주재료인 실리콘에서 이름을 따 실리콘밸리라고 불리게 됩니다. 8인의 배신자들의 기술력과 페어차일드 가문의 투자로 설립된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시작으로 테크 기업과 벤처 캐피털의 결합은 실리콘밸리의 성공 방정식으로 자리 잡게 되죠. 한편 60년대 일본에서는 도시바,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가전산업의 빠른 성장은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요를 촉진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법규 제정 및 출자로 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물심양면 도왔죠. 일본은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저가 전략으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일본에 넘겨줄 수 없었던 미국은 결국 칼을 빼들었는데요. 일본 업체를 덤핑 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 기업의 엔지니어를 산업 스파이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당한 일본은 결국 항복하고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게 됩니다. 여기에는 미국 반도체 수입 증가, 저가 수출 중단 등의 조항이 담겨 있었죠. 이로써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급속히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공백이 생기자 이 틈을 파고든 곳이 바로 삼성입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 1년 뒤인 1987년,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취임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먼저 도시바 엔지니어를 3배 연봉으로 스카우트해 기술력을 빠르게 올렸으며 저가 공세까지 취하는 등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죠. 이렇게 삼성은 결국 메모리 반도체 분야 전 세계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으로 수혜를 입은 곳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었는데요. 미국의 또 다른 대표 반도체 회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3인자의 위치까지 올랐던 모리스 창은 1987년 반도체 위탁 생산 전문 업체를 창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1988년 TSMC는 인텔과 반도체 위탁 생산 전략적 제휴를 맺은 이후 급격히 성장하게 되죠.
이후 미국의 많은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은 TSMC의 반도체 생산을 위탁함으로써 반도체 직접 생산에 대한 기술적, 비용적 부담을 덜고 고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탄생하게 된 기업들이 바로 퀄컴, 엔비디아입니다.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어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 역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셋이 만드는 글로벌 투자 전문 잡지 더 세이지 인베스터 65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